김건희 여사 측도 국민 마음을 얻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이왕 나가는 건데 검찰청 가도 뭐 비공개로 했을 거고 다 그럴 텐데 검찰청사로 가서 했으면 좋을 거라서 했는데 아마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예. 굉장히 기분이 좀 상해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과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하고 그 두 분은 계속 어쨌든 나와라 원칙대로 검찰청 나오고 하겠다. 대면 조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지켰고 네. 뭐 그것 때문에 송경호 지검장이 갑자기. 자천되고 예. 현직 영부인이 참고인도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대면 조사에 응했는데 이것도 놀라운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제3의 장소에서 했다는 것 때문에요. 뭐 지금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모처에서 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뉴스가 여러 뭐라고 해야 되나 논점에서 시끄럽습니다. 일단은 이 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최초의 검찰 조사라는 거, 그리고 제3의 장소라는 거, 이게 또 검찰 패싱이라는 거, 지금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정치적 의미와 파장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이게 서면 조사가 아니고 대면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이제 서면 조사만 해왔었죠. 예, 그동안 이제 검찰의 명분이 좀 섰다 이런 거고 장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뭐 방문조사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들의 경우는 보통 이제 아플 때 우리 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 부인의 조사로는 처음인 것 같고 전직까지 다 합치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순자 여사라든가 권양순 여사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영부인 조사고 현직으로는 처음인 것 같고. 심지어 피의자 그분들은 참고인이요. 근데 이제 피의자지만 이거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반드시 이제 대면 조사를 한다. 그리고 오게 되면 듀얼백 문제도 같이 물어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요 사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지휘감독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못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원석 총장이 이거를 보고받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보고가 하나가 첫 번째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두 개가 묶여 있었는데 듀얼백 같으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했어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보고할 수 없겠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핑계는 뭐냐면 이미 지휘 감독할 수 없는 사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랬고,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검찰청사로 부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절대 제3의 장소에서 하지 말라. 이번에 조사받은 장소가 아마 경호처 시설인 것 같은데,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 측도 국민 마음을 얻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이왕 나가는 건데 검찰청 가도 뭐 비공개로 했을 거고 다 그럴 텐데 검찰청사로 가서 했으면 좋을 거라서 했는데 아마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좀 상해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하고 그 두 분은 계속 어쨌든 나와라 원칙대로 검찰청 나오고 하겠다. 대면 조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지켰고 뭐 그것 때문에 송경호 지검장이 갑자기. 자천되고 그 자리에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이 왔는데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뭐 대변인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물론 가서 이제 대면 조사에 응했다는 거 그거는 뭐 그건 잘했다 이러겠지만 이왕 가는 거 검찰청사로 가서 당당히 가서 했더라면 어떨까? 저 같으면 공개 조사를, 공개 소환을 해라. 딱 포토라인 딱 써갖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 마음이, 이게 진짜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구나 하고, 많이 돌아갔을 것 같죠. 예,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에서는 시장 예상하는 게 100이면 한 150쯤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한 5, 60 던지면 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200% 동의하는데, 근데 어떤 마음인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만약 공개가 되고, 심지어 포토라인, 물론 이제 좀 뭐, 강제적 포토라인 세우기는 그때 조국 법무부 장관 때 사라졌으나, 만약 선다면은 그 다음에 왜 최재형 목사랑 주고받은 문제에도 그게 있는데, 이게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인식 모욕까지 막 인터넷이 달구잖아요. 그거를 아마 지금 굉장히 견디기 그러니까 힘든 상태가 아닐까. 공개 소환에 응하지 못한 건 최근에 폭력 사태도 미국 대통령도 피격됐고 유튜버들이 뭐 폭력 사태도 있고 전당대회에서 이랬기 때문에 아마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앞으로도 그런 거는 대단히 인권이나 이런 거 이전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하실 통해서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워낙에 측근이시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사람들 몇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저는 저 같으면 이런 거 돌파한다고 딱 생각하면 그냥 당당하게 그냥 그쵸. 정문으로 들어가겠다. 저도요. 기자들 사진 찍어도 좋다. 포토라인 서서 내가 인터뷰는 안 하겠지만 그냥 정문으로 들어간다. 이양하는 거 제대로 해서 찜찜한 부분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논란을.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그거는 이 사건 자체는 조사하는 단계니까. 그리고 디올백 자체는 처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런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받는 혐의 이제 전주잖아요. 근데 이게 공범인이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1심에서 비슷한 사례 있는 분이 이제 무죄 받은 분이 있어서 지금 9월달에 2심 나온다는 거니까 그거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이제 아까 전 잠깐 언급은 주셨으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휘 보고할 의무는 없는 도이치모터스는 그렇게 된 거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는 보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이창수 지검장하고 그다음 검찰총장 사이에는 원칙대로 수사를 다 해라 이렇게 얘기는 된 거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절반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한 거니까 대면 조사를 한 거니까 대면 조사를 한 건데 장소를 이제 검찰총장은 검찰청사로 불러라 이렇게 특정했는데 지금 경호처 시설을 이용한 거니까 반반씩 섞어서 한 거죠. 하이브리드네요. 하이브리드 조사네요. 글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휘 감독 권한은 없다라고 해서 검찰총장을 그것도 주요 뉴스를 현직 영부인이 최초의 피의자 조사인데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보고받지까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경로할 만하고 물론 그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한 해 그랬다 하더라도 무려 10시간 조사를 한 지 거의 10시간이 지나서 조사 거의 다 끝낼 무렵이에요. 그제서 보고받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근데 그거는 또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검사 내부인 걸 잘 몰라서 그런데 사전에 미리 알렸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왜 안 알렸을까? 이분들이 보고를 얼마나 중시하시는데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이현석 검찰총장이 검사하는 조속구미는 검사한테 지시할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것도 그냥 알리고 중앙지검장이 검찰청사에서 했어도 차라리 안 하면 모르겠는데 서면조사 한 것도 아니고 대면조사 결국 한 거잖아요. 이양할 거면.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한다는. 왜 이 시기라고 보십니까? 이제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이건 다 됐고,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고, 그리고 본인이 그전에는 그보다 일찍 끝낸다고 얘기했는데 좀 늦어진 측면이 있고, 이 관련된 사건 수사 재판들이 다 나오고 또 2심 나오니까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